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변화의 바람이 찾아온 지는 벌써 꽤 되었죠. 저는 올 초부터 변화의 바람이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면 벌써 반기가 훌쩍 지난 상황입니다만 여기저기 여론을 보면 언론을 살펴봐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들이 논쟁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상승이냐 하락이냐 라는 논란은 팽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많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분명 가격만 놓고 보면 가격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또 충분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근거가 향후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들인데요. 역대 집값의 전국, 서울, 부산 이렇게 집값의 상승 또는 하락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87년도부터 나와 있는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의 집값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초록색 음영으로 표기가 된 5개의 구간이 지금까지 하락했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락했을 때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꽤 긴 기간 하락을 했었을 텐데 그때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고 200만 호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락했을 때는 IMF 외환위기 때였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하락폭도 컸었지만 1년 3개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빠르게 극복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 그 큰 충격으로 한번 땅 치고 다시 상승 반전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약 9개월 정도의 하락인데 이때는 카드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고 전국적인 하락을 기록했었던 시기죠. 하지만 1년을 넘지는 않았던 시기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도권이만 하락했던 금융위기 때의 모습입니다. 한 15년? 한 2, 3년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했는데 이때는 또 특이하게 전국적인 하락이 아니고 수도권 하락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하락이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보면 기간이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하락은 1년 정도 1년 3개월이 가장 길었던 때였으니까 1년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번째 하락, 그래프에서 보이는 네 번째 금융위기 때는 3년 몇 개월인가요? 8개월 정도 긴 시간 동안 하락이었는데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점은 금융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왔으면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이때는 그럼 수도권만 하락을 했었을까요? 그 부분은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긴 시간 동안 하락했던 시기가 왜 그때 이렇게 하락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세히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락했던 부분, 아까 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보았던 그래프와 비슷한 모습이죠. 하락했던 시기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밝게 보여주는, 화면에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간을 보면 긴 시간 하락했던 기간은 2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도 확인했다시피 200만 호 공급이 시작, 1기 신도시 입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락을 했던 것이고, 자,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했다, 수도권이 하락했다라고 아까 그래프에서는 나왔던 부분을 자세히 여기 들여다보면 이때도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있었다. 어디였죠? 바로 여기서는 서울이었죠. 서울에서 대부분의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급이 몰려 있었던 서울 수도권만 하락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금융위기 여파로 약 4년 동안의 하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금융위기는 1년 정도 만에 극복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많은 공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그래프에서 이제 현재도 지금도 이제 전국적인 하락이 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도 상승과 하락의 논쟁이 팽팽한 이 시점에서, 그럼 지금의 하락세는 이미 상승으로 반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하락세는 그럼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데드캣 바운스라서 다시 전체적으로는 대세 하락기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되려면 공급량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공급은 어떤가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택 공급이 지금 비상이다.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즉,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급은 예측 불허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 비상을 걸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물량까지 끌어와서 빨리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았어요. 즉, 현재는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미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엄청나게,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다시 수치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30-40% 이상 그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작년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보다도 지금 훨씬 줄었으니까,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비상이다 지금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하락은 더 이상 길게 갈 수 없지 않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에서는 긴 기간 동안 하락은 공급이 뒷받침되었었기 때문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대세 하락기에 들어가기는, 장기간 하락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시장에 참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